사회주의 저국의 따뜻한 품속에 있어 우리 어린이들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또받들리우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 그 어디서나 세상의 부러움없어라의 노래가 끝없이 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껏 넘쳐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법 전문가인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김병옥 선생님과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고마운 법이 많은 나라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린이 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육아법, 교육법, 그리고 다자녀 세대 우대법을 비롯해서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법들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정신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보육하고 교육 교양하기 위한 이런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고마운 사회주의 저국의 품속에서 구김살 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행복동리로 자라도록 법적으로 담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시간에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많은 법 가운데서도 그 어린이 보육 교양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 어린이 보육 교양법은 1972년에 공화국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헌법이 채택된 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부문법들이 제정될 때 제일 먼저 제정된 법이 바로 어린이 보육교양법입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대들을 잘 키워야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문법들에 앞서서 왕들이 법인 이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일 먼저 채택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셨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말하면은 무제한한 권한을 행사하던 최고 권력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왕이라는 말은 가장 으뜸가는 사람,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래서 부문법 제정에서도 이 왕들이 법인 어린이 보육교양법을 제일 먼저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법에서 그 어린이는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그 학교에 가기 전까지 어린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에서는 그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그 어린이 보육교양 조건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지닌 담당자로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2조에서는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 보육교양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육교양 조건을 보장할 그 법적 의무는 바로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까? 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타가소 유치원 건설과 비품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전문을 보니 문득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 지금까지 그 많은 지역들에 대한 취재 촬영을 다녔는데, 다니면서 느껴보면 그 어느 곳을 가봐도 그 제일 양지 바르고 위치가 좋은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곳은 네 없이 그 유치원과 타가소들이었고, 훌륭하게 꾸려진 그 유치원이나 타가소들도 그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개건 보수하는 사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게 그 필요한 비품들도 제일 좋은 곳으로 그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병원과 상점 또 그 어디를 가봐도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원과 놀이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마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가 전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관한 정책이고, 바로 이것이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법화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어린이 보육 교양 조건을 보장한다고 할 때, 여기에는 또한 식량과 어린이 식료품, 그리고 어린이 용품을 생산해서 어린이들에게 보장해 줄 때 대한 이 내용도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뜨거운 후대 사랑 속에서 어린이 식료품과 어린이 용품에 관한 이 규범들은 어린이 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 채택된 육아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 타가소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젖제품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순관 후대 사랑에 의해서 2022년 2월에는 육아법이 채택돼서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들을 공급하는 것이 어길 수 없는 법으로 단 한 명도 또 빠짐없이 또 단 하루도 중단 없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온 나라 이 어머니들이 실제 체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 수와 하루 젖 소유량까지 헤아려 보시고 아이들에게 먹일 젓가루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 조치도 취해 주시었고, 시험 생산한 젓가루의 맛까지 몸소 보아주시면서 그 질에 그토록 마음 쓰신 자유로운 어버이 사랑에 우리 당의 육아 정책 실행이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는 그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한 보호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20조에서는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여성들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그리고 임신한 여성들과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와 연관된 노동법, 새로 채택된 다자녀 세대 우대법, 여기에서도 다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에 의해서 여성들은 24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보장받고, 또 휴가 좋은 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 몫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부담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실제 체험하고 느낀 바지만은 바로 그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그 당과 국가의 사랑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담당 진료소들에서는 그 아이를 가진 여성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무료로 진행해주면서 그 태아의 발육 상태와 건강 상태를 관찰해주고, 또 그 여러 가지 비타민제, 영양 제품들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꿀을 비롯한 그런 사랑의 보약들이 우리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따르는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해주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특별한 우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고, 훌륭한 살림집도 다자녀 세대들에게 우선적으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훌륭한 사람들로 키우는 것을 그 나라를 위한 장한 일로 애국으로 되고, 또 사회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여성들을 적극 도와주고 우대해주는 이런 기풍은 오직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미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모든 사회 악의 희생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속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편안하다, 또 아이를 낳아 키우면 직업을 잃게 된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하는 대조되게 그 자식이 많을수록 국가적인 혜택이 더 많이 차려질 수 있게 다자녀 세대 우대법이
2025년 8월에 채택돼서 그 자식을 많이 거느린 어머니들의 그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찰 날이 없고 자식 많은 어머니 옷걸음 마를 날이 없다고 하였지만은 그 우리 당에 따사로운 품이 있어 정령 여성들은 오늘날 자식 많은 어머니의 그 남다른 기쁨과 궁지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품에 안겨 살고 있으며 또 얼마나 자유로운 어버이 품이 우리 모두를 보살펴주고 있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어린이 보육 교양법의 매조문 하나하나에 뜨겁게 응축되어 있는 우리 후대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